안녕하세요. 수학 즐기기의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의 뜻과 표현, 이제 함수에 아주 조금씩 다가가는데 그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걸 배우는 것이 이제 그래프의 용어하고 정비례 반비례인데 1차 함수는 여기 정비례의 와크 그래프 여기에서 이제 1차 함수가 비슷하게 나가요. 근데 이 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 이걸 왜 배워요? 왜 골치 아파 그룹을 해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그 함수를 배우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변수와 그래프라는 용어예요. 이번 시간에 이 두 가지 변수와 그래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텐데 하나 문장을 잠깐 볼게요. 철수는 한 달에 용돈을 10,000원을 받는데 하루에 500원씩 사용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집에 있어야 되니까 용돈을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번 달이 1일에서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1일이 토요일이라네요. 그리고 날짜별로 받은 날짜별로 남은 용돈과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좌표 평면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여기에 날짜별로 용돈을 이제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날짜하고 남은 용돈 그 관계를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한다고 해서 요거를 대응표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에 1일이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남은 용돈은 어떻게 될까? 10,000원을 받으니까 이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네요. 그죠? 그래 주말에는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10,000원이 들어가겠죠. 월요일을 지나고 나면 500원을 썼죠. 그러면 여기는 9,500원. 이게 조금 글씨가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9,500원. 그 다음은 이제 500원씩 써나가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안 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용돈이 그대로 7,500원씩 이렇게 돼서 빈칸을 다 채울 수가 있겠죠. 요거를 요렇게 표를 만드는 것을 대응표라고 하는데 이 함수에 들어가서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써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지만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대형표를 그려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써보고 두 번째는 요거를 날짜별로 남은 액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용어가 나와요. 이렇게 날짜하고 남은 돈, 날짜가 X, 남은 돈이 Y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가면서 자꾸만 변하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안 쓰니까 안 변하긴 하지만 날짜가 지나면서 보면은 변할 때도 있고 안 변할 때도 있죠. 이렇게 어떤 값에 따라서 그 값이 짝지어지는 것이 변하는 그런 문자를 여기서는 이제 XY로 나타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변수라고 해요.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숫자. 여기서는 X는 1, 2, 3, 4, 5, 6, 7에서 15까지 변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Y 값도 정해졌죠.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이 이렇게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그 수를 나타내는 것을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변수라고 하는데 이때 요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 놓잖아요. 이렇게 짝을 이렇게 지어 놔서 이렇게 짝 짓는 거를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x값, y값 이렇게 짝 찍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했죠. 이것을 숫자를 좌표 평면에 딱 나타내면 그게 좌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요거를 요거를 x값, y값 해서 요거를 좌표로 해서 나타내는 점, 요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쭉 나타내는 이거를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 이제 여기 이제 점이 다 찍히죠. 이제 다 그리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어떤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내용이 별거 없죠. 값이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를 x나 y를 변수, 이런 값들을 짝을 지어서 이렇게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낸 그림을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대응표를 그리고 순서상 만들어서 그걸 좌표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물론 이제 세 단계를 거치지만 처음에 몇 번은 해봐야 돼요. 나중에 뭐 일차함수나 정비례나 이런 거 들어가면 좀 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 첫 번째 봅니다. 진이는 한 달에 받은 용돈 중에서 10,000원을 모아 20만 원 하는 기타를 산대요. 기타 좋아하나요? 네. 20만 원짜리 기타를 살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야 20개월을 모아야겠네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꼬박꼬박 모은다고 했을 때, 그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는 대응표를 만들어 줘야 돼요. 1개월짜리 얼마 모으고 2개월엔 얼마 모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상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순서상을 가지고 여기에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봅니다. 첫 번째 대응표를 만들어 보면 개월수하고 모은 용돈 보니까 첫 번째 달은 10,000원이 모였겠죠. 단위가 10,000원이에요. 두 번째 달은 이게 20개월까지 간 거 다 쓸 필요가 없겠죠. 쭉 가면은 똑같으니까 20개월째 가면은 20만 원이 모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것들을 순서상을 만들면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다 해보는데, 굳이 요 대응표가 있으면 순서상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요 대응표 가지고 1이면 1, 2이면 2 해서 여기다가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표시가 안 돼 있긴 하지만, 여기 나타내 있는 거 먼저 표시하면, 자, 1개월일 때 10,000원, 2개월 때, 그 다음에 3개월, 4개월 때 40,000원 쭉 가서 20개월 되면 20만 원에 딱 되겠죠.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보면 알지. 12개월이면 12만 원, 14개월이면 14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전부 다 표시하면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나타낸 그 경향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날 용돈을 여기서 10,000원씩 받는데 뭐 15,000원 이렇게 그 하는 건 이렇게는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그래프의 첫 번째 그래프 그리기인데, 이렇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 대응표를 그려보고 순서상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그냥 순서상이 땅땅딱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 그리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높이가 50cm인 옹기둥 모양의 빈 물통이에요. 가득 찰 때까지 일정한 양의 물을 계속 넣으면 50초면 물통이 가득 찬대요. 물 쫙 들어놓고 쭉 들어가면 50초면 물통에 물이 가득 차요. 그랬을 때 시간을 x, 물의 높이를 y라 했을 때 이 두 변수 x와 y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봐라. 이거 어떻게 되지?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보면 첫 번째 대응표 만들고, 두 번째 순서상 만들고,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딱딱해서 만들기 쉬웠는데 이 물을 하는데 이게 숫자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아는 것은 0일 때는 0, 50초이면 가득 차니까 50초일 때 높이가 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 50일 때는 50이니까 아까 1개월일 때 2개월 때 이렇게 50이니까 50이니까 똑같겠네요. 그죠?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뭐 소수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아는 걸 가지고 순서상을 만들어 보는데 50초가 지난 것까지 생각 한번 해보면 50초면 가득 차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높이가 가득 찼으니까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해봤어요. 55초일 때 보니까 역시 높이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함수를 왜 배우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이게 이 단원에 산다고 보면 돼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아까 같이 뭐 15개월 지나면 용돈이 얼마 모이지? 바로 나오죠. 15만 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커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것들을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거를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학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해서 실수를 줄여주고 최대한 빨리 내가 목표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나중에 정말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건강도 밑받침돼야 되고 그래도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과학자가 된다면 정말 과학에 관련된 것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다 보면 내용들이 뭐 영어로 된 것도 봐야 되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내 꿈에 대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좀 더 치밀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자 그러면 순서상 이거 아는 것만 만들면 0일 때는 0 나와. 자 0일 때는 0, 50일 때는 50 해서 일단 표시된 거를 한번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 0일 때는 0, 그 다음에 50일 때는 50.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는 일정하게 가니까 그냥 이런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겠죠. 뭐 물이 이렇게 왕창해가 툭 들어가고 툭 들어가고 아까 같이 한 달 딱 지나면 10,000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면 10,000원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쫙 이어서 가니까 요 두 점을 이렇게 선을 이어서 만든 것이 이제 그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숫자가 똑같은 것을 일단은 쉽게 했어요. 그래서 20일 때는 20초일 때는 20cm, 30초 지나면 30cm 이렇게 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자, 그 다음은 50초가 지나면 물이 가득 차니까 그 다음부터는 높이가 안 변하죠. 그냥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55초가 되면 그대로 50cm를 유지하게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론 시간이 지나서 어디 수도꼭지 밑에 있어서 딱 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높이가 다시 쭉 내려가겠죠.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매일 아마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적어도 이틀에 아니 집에 있으면 하루에 2번 더 쓸 수 있고 아니면 하루에 1번 더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아, 생각 안 나요? 혹시 양변기에 수세식 보면은 이렇게 딱 누르면 물이 콱 내려가지고 그죠? 그 다음부터가 물이 바닥에서 쭉 쳐다보면은 딱 어느 높이 되면 멈추죠. 그 다음에 쓰지 않으면 그냥 이게 그냥 쭉 가겠죠. 그 다음에 급해도 팍 화장실 가서 딱 하면 그 다음에 물이 쫙 빠지면 그래프가 물의 높이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겠죠. 그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고 아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아 저게 뭘 나타내는 건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예측도 되고 아 어떻게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단원이 이 단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이제 그래프를 2개 아까는 점으로 나타난 것하고 여기 선으로 나타난 것 2가지를 했는데 이제 실제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이게 물이 이제 물통에 아까 같이 이제 물통에 물을 채울 때 그 이게 지금 4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었는데 그럼 이게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나타낼까? 자, 요거하고 요거는 뭐 좀 알겠죠. 근데 차이점이 일정하게 넣으니까 일정하게 올라갔는데 요놈하고 요놈은 물론 이제 가득 차기 전까지 그래프예요. 뭔가가 다르죠. 이거는 조금 넓고 바닥이 넓고 이거는 좁아요. 바닥이 좁으면 물이 차는 속도가 어떨까요? 조금 빨리 차겠죠, 그죠? 가늘게 되면 이게 밑바닥이 이렇게 넓으면 물이 차는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물로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어떤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시간이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거 2개를 합쳐놓은 것이 이놈인데 이놈은 여기까지 갈 때는 천천히 가다가 여기가 좁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빨리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3번은 이게 맞을까 틀릴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이 좁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좁으면 물이 차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다가 넓어지면 느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는 이게 틀렸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처음에는 빨라지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느려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혹시 캠핑을 좋아하세요? 혹시 이런 그 재난 예방에 대한 그런 방송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비가 올 때는 계곡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계곡에서 전체 산에서 비가 막 오면 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모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곡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차는 속도가 여기서 쫙 모이니까 이게 계곡에서 불어나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물이 잠깐 바짝 말랐었는데도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계곡에서는 어느 순간인가 물이 그냥 절벽처럼 해갖고 팍 밀려와요. 피할 수 없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물이 이제 이렇게 넓을 때는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점점점 모이다 보면 이게
밑에서 차는 속도는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은 그런 비가 온다 생각하면 그런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죠. 좀 이제 복잡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런 것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단원이 이제 함수라는 단원인데 1학년 때는 함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뭐 그래프하고 정비례 반비례 요것만 배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함수의 기본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씩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봤는데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것을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넣으면 이 시간과 물의 높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전 문제를 가지고 보면 요거 어느 정도 그래프가 예상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이거는 아까 깔때기 모양을 뒤집어 놓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 예상이 됐죠. 자, 그러면 봅니다. 15cm까지 갈 때는 밑바닥이 넓으니까 아주 천천히 차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15cm까지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다음 15cm에서 여기 35cm까지 여기 찰 때까지는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점점 좁아지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35cm까지는 그래프가 처음엔 천천히 가다 점점 빨라지겠죠. 그 다음 이 빨라진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조금 그대로 빨라지는 형태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그래프를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그래프가 뜻하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해주는 단원이 2번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래프를 보고 이제 생각 좀 해보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 그래프는 진이가 뒷동산을 올라갔다가 집에 올 때까지 집에서 진이의 위치를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등산을 가니까 자, 이걸 뭘 나타낼까요? 집에서 점점 멀어졌다가 다시 0이 되니까 가까워지니까 한 40분 만에 갔네요. 그죠? 40분 만에 갔다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보기 1번서부터 볼게요. 산책 시간이 40분 정도 걸렸다. 그렇게 나타나 있네요. 그죠? 올라갈수록 속도가 줄었다. 여기서는 빨리 갔는데 멀리도 갔죠. 그죠? 이건 뭘까요? 이거 거리가 변화가 없었어요. 이건 뭘까요? 네, 힘드니까 쉰 거겠죠. 그죠? 잠깐 쉬었다가 여기 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쉬었네요. 쉬었다가 하는데 힘드니까 거리도 짧아지고 올라가는 속도도 시간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번 쉬었네요. 그죠? 여기가 정상인가 봐요. 아니면 중간에서 쉬다 내려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내려올 때는 쉬지 않고 그렇죠. 쉰 게 없죠. 여기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내려왔네요. 총 세 번의 휴식을 취했다.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세 번 쉬고 맞네요. 산이 높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산이 높은 줄 알 수 있을까요? 40분이면 뭐 높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중간까지 갔다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여기가 정상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이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여기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산책 시간 40분.
올라갈수록 속도가 여기가 좀 올라가는 게 좀 빨리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좀 더 걸려 있고 짧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다음 내려올 때는 쉬지 않고 내려온 거 맞아요. 그다음 총 3번 휴식 맞고. 근데 이거 산이 높다 낮다는 거는 여기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그래프 이번 단에는 실은 요 그래프 해석하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에 이제 해서 그 총 세 가지 초점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변수라는 용어하고 그래프라는 용어하고 그다음에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그거를 이제 익히는 단원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정비례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오는 반비례라는 것 두 가지를 같이 할게요. 그런데 실은 이 정비례와 그래프가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원이 함수 단원의 기본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걸 연습하는 단원이 이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뭐다 라고 딱 정해진 게 있다면 뭐 아직 안 정해졌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뭘 잘하는지 정해진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몇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내 꿈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해 본다면 뭘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수단은 일상생활에서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단원이 조금 지루하고 뭐 그림 그리는 게 힘들 수는 있어도 이것들 연습 잘 해두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